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 경기 지역에 지점만 30개가 넘어요. 본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가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러 다녀야 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랍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바빠도 저는 현재의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일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남자친구와의 파혼 때문이지 싶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봄에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야 했죠. 하지만 아들 사랑 유별나고 저를 유독 무시했던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파혼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아들 사랑 유별난 건 그러려니 했지만 저도 모자라 저희 집안을 무슨 쌍놈의 집안 취급했는데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이별의 아픔을 뒤로하고 파혼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가진 게 없어 보였는지 예비 시어머니가 늘 저를 무시하셨는데 파혼할 무렵엔 큰 후회를 하셨더랬죠. 지금부터 제 기막힌 파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민정아, 나 합격했어.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이제 연수원 가고 그러면 바빠지겠네.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시기 맞춰서 잘 합격했네. 내가 먼저 합격해서 미안해. 그래도 너 말대로 군대도 일찍 다녀오고 자격증 공부 꾸준히 했던 게 신의 한 수였어. 가산점 만점 받고 안정적인 출발하는 것 같아서 엄청 뿌듯하네.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런데 너는 다시 도전해볼 생각 없어? 됐어. 몇 년 공부해서 안 되는 거면 나는 이 길이 아닌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아직 나이도 젊은데. 요즘 공무원 되려고 다들 난린데. 안 아까워? 아까워도 별 수 있어? 대학교까지 나왔으면 평생 동안 할 공부 충분히 했어. 나는 대학도 솔직히 가기 싫었거든. 왜? 요즘 시대에 대학 안 나오면 그래도 먹고 살기 버겁잖아. 왜긴 내가 진작에 얘기했잖아. 솔직히 나는 사업을 하고 싶었어. 사업도 좋은데 힘들지 않아? 만만치 않은 일인데 너무 골머리 앓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말이야 쉽지. 그렇게 위로해줘서 고마워. 나는 민정이 네가 원하는 거면 다 좋아. 그렇게 사는 게 속 편하지. 나야 나중을 생각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택한 거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난 항상 널 응원해. 말이라도 고마워. 꼭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며칠 있다가 축하 파티하자. 알겠어. 얼른 엄마한테도 합격 소식 전해드려야겠다. 응, 연락해. 남자친구와는 대학 시절 같은 과 동문이었고 캠퍼스 커플로 10년 가까이 연애했습니다. 거의 새내기 때부터 만나 군대도 기다려주고 온갖 힘든 고생은 다 함께 했어요. 건축학과를 전공하고 같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남자친구는 한 번에 시험에 붙고 저는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꼭 붙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막상 힘들게 준비해서 낙방하니 크게 상심했어요. 재수 준비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공부하는 뜻이 맞지 않아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허름한 분식집을 친정엄마가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디스크가 재발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제가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대학도 졸업한 뒤라 일을 도우며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며 어느덧 저희는 30살이 되었고 연애 10년 차라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양가 어른들도 서로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해하는 눈치셨어요. 민정아, 너네 만난 지 제법 됐지? 그렇지. 올해가 10년째인걸? 대단하다. 안 질려? 그런데 너네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야? 결혼? 갑자기 그건 왜? 난 이대로도 좋은데. 나이도 30인데. 엄마 친구 경숙이 이모 알지? 걔 딸도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 일찍 결혼한 애들은 벌써 애도 있다? 에이, 너무 일찍 결혼해도 안 좋아.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걸? 너 그러다 노처녀 된다? 솔직히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서로 바쁘기도 하고.
근호도 이제 겨우 자리 잡았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직업도 탄탄하고 이 정도면 슬슬 준비하는 게 어때? 나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고 근호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리고 너 그쪽 집에 인사 간 적은 있어? 근호야 오며 가며 얼굴 익혔다지만 서로 만난 지 10년이나 된 거면 인사 정도는 했지 싶어서. 아니, 따로 간 적은 없어. 거봐. 이렇게 답답해서야. 어떻게 인사도 한번 안 드리니? 내가 이야기해보고 알려줄게. 기다려줄 수 있지? 알았어. 너무 기다리게는 하지 마라. 근호야, 지금 바빠? 아니, 요즘 한가해서 괜찮아. 아직 신입이라 업무를 많이 안 주셔서 조금 한가해. 무슨 일 있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결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결혼? 갑자기? 우리 올해 10주년이잖아. 웬만한 부부들도 10주년 하면 대단한 기념일 취급하는데 우리도 만난 지 오래됐는데 결혼 안 하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렇지. 우리가 오래 만났긴 했지. 근데 솔직히 결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엄마 말 맞다나 내가 인사를 드렸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뭔가를 하자니 당황스러워서. 뭐? 결혼 생각을 안 해? 당연한 거 아니야? 뭐가? 나는 너 만나온 세월도 있고, 우리 이 정도면 부부나 다름없지. 난 당연히 너랑 결혼할 거였는데. 정말? 그 생각을 언제부터 한 거야? 솔직히, 우리 대학 졸업하고 시험 준비할 때부터 난 생각했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결혼해야겠다 싶었고, 어디 가서 이렇게 잘 맞는 사람 못 만나. 그건 그렇지. 나도 너 아니면 어디 가서 못 만날 것 같아. 거봐, 우린 천생연분이라니까? 나도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말 나온 김에 정식으로 인사드릴까? 아, 떨리는데? 우리가 결혼이라니. 좀 낯간지럽다. 뭐 별거라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거고. 우리 날 잡아서 인사드리러 가자. 알겠어. 너 편한 날에 알려줘. 내가 맞출게. 엄마한테도 미리 말해두고. 그러자. 나도 우리 엄마한테 슬쩍 말해야겠다. 그렇게 저희는 먼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초등학생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비 시어머니 혼자 남자친구를 키워오셨다 했어요. 식당 일이나 청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키워낸 아들이라 그런지 예전부터 아들 사랑이 각별했다고 합니다. 인사를 드리러 갈 때도 최대한 잘 보이려고 고급 찻잔 세트, 한우 세트를 사서 갔고요. 단정한 옷차림에 오랜만에 격식을 차리려니 상당히 긴장도 되고 손에 식은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긴장한 것에 비해서 예비 시어머니는 엄청 환한 미소로 절 반겨주셨고 진수성찬까지 차린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진작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나, 어서 와요. 오느라 힘들진 않았죠?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 엄마 말 편하게 해. 그리고 뭘 이렇게까지 차렸어? 생전 처음 보는 진수성찬이네. 저 온다고 이렇게 준비까지. 진작에 찾아뵀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해드린 것도 없는데 너무 과분한 걸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호호,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바쁘고 그러다 보면 인사 같은 건 건너뛸 수 있는 거지. 지금이라도 인사 온 게 어디야? 난 우리 아들이 언제 결혼하나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치, 엄마가 기다리긴 했지. 엄마, 민정이 어때? 예쁘지? 예의도 바른 것 같고 생긴 것도 참하니 아주 마음에 쏙 드네. 첫 인상 완전 합격.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가 마음대로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머나,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대? 고마워요.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배고프지? 얼른 들어와서 밥부터 먹자고. 내가 중식은 아직 어려워서 팔보채만 주문했고 나머지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아무렴 어때? 난 살면서 이런 진수성찬 처음 받아본다. 우리 엄마 무리한 거 아니야? 무리는 무슨, 이 정도는 해야 기본이지. 아무튼 빨리 먹자. 손님 계속 세워두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민정이라고 했나? 어서 앉아서 먹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어머니,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식사하는 내내 화기애애한 모습을 잃지 않았고 정성스레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기분이 좋았어요. 마무리도 도와드리고 커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친한 친구 집에 놀러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에 대한 질문을 잔뜩 하셨는데 성실히 답해드렸어요. 시종일관 미소로 화답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점수 좀 땄구나 싶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인사를 드리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약간 화난 목소리였는데 대뜸 점심시간에 만나자는 말에 헐레벌떡 준비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던 일을 제가 직접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꿈인가 싶었거든요. 잔뜩 굳어있고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절 보자마자 왔냐는 소리도 안 하시고 대뜸 돈 봉투를 건네시며 헤어지라고 하시는 거 있죠? 일단 무슨 말씀을 하나 들어보자 싶었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날 딴지 안 걸고 넘어갔는데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을 해봐라. 너 떡볶이 장사하는 거 우리 아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 떡볶이 파는 게 뭐 어때서요? 뭐 어떻긴 안 어울리잖아. 공무원인 우리 아들이랑 떡볶이나 파는 너랑 수준이 같다고 생각해? 수준이요? 어머니, 그 사람 저 이 일하는 거 알고 있고 저 사업 구상 중이에요. 아직 실행은 아니지만 저희 분식집 오랫동안 해와서 프랜차이즈 차릴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욕 먹거나 싫은 소리 들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머머, 말대꾸하는 것 좀 봐. 사업 구상? 그깟 사업은 아무나 시켜준다니? 돈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해? 아, 우리 아들한테 삥이라도 뜯게?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사업 자금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존심에 없는 소리 지어내지도 말고. 귀한 우리 아들, 고작 천민들이 먹는 떡볶이 파는 여자랑 맺어줄 수 없어. 천민들이 먹는 음식이요? 근호도 떡볶이 좋아하는데요? 뭐? 너 지금 우리 아들 걸고 넘어지는 거지? 공무원인 우리 아들 인생에 똥물 튀기지 말고 알아서 떨어져. 이 돈이면 떨어질 수 있지? 네 주제에 200만 원이면 충분히 쓰고도 남을 돈이지. 너무 기가 막히네요. 지금 행동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어른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니 가정교육도 아주 엉망으로 받았나 보네. 잔말 말고 그거 먹고 떨어져.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 수준은 알만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헤어지든지 말든지 하는 건 근호랑 이야기해 볼게요. 꼴에 자존심 부린다 이거지? 어디까지 부리나 보자. 좋은 소식 들리길 기대할게. 이 돈은 용돈으로 쓰렴. 재료값이라도 보태던가. 기분이 나빠진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대가 있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이런 식의 반대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혼자서 힘든 걸 짊어지고 갈 이유도 없거니와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혹여나 남자친구가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바로 헤어져야겠다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저를 모욕하는 건 괜찮지만 제가 하는 일, 즉 제 집안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설사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다 한들 행복한 결혼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남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근호야, 바빠? 난 너한테 할 말 있어. 응? 뭔데?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많이 안 좋지. 나 어제 어머니 만났거든? 우리 엄마를? 벌써 그렇게 둘이 친해진 거야? 친해져서 좋은 자리였으면 내가 이렇게 연락 안 했지. 어머니가 너랑 헤어지라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헤어지라니. 그때 분위기 좋았잖아. 그랬지. 나도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나보고 뭘 하시는 줄 알아? 천민이나 먹는 음식 만든다고, 너랑 안 어울린다고 헤어지라더라?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살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보거든. 나 어디 가서 부끄러운 짓 한 적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이 누구한테 뒤처지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집에 가서 엄마랑 이야기해 볼게. 나는 둘이 만났다길래 많이 친해졌겠거나 싶었는데. 너 혹시 어머님께 내 일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 적 있어? 아니, 내가 왜 그래? 너 나 못 믿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동안 만난 세월이 있으니 굳건하게 마음 지켜보자. 나 너 많이 사랑해. 그렇게 생각할게. 어머니가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 서운한 마음에 그러신 거면 너그럽게 용서해 드릴 생각 있어. 근데 만약에 그게 진심이면 난 너랑 결혼 못 해. 뭐? 아, 엄마가 막 내뱉어본 말일 거야. 혼자 나 키워오셔서 자부심 쩌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 볼게. 너무 걱정 말고 기다려줘. 우리 엄마도 나 혼자 키우셨어. 그럼 우리 엄마도 너한테 어머님이 하신 것처럼 모진 소리 막 해도 되는 거야? 나까지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집안까지 모욕하는 건 좀 아니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면목이 없다. 엄마랑 이야기해보고 연락할게. 미안. 알았어. 이야기해보고 어머니랑 결론 지어서 와. 그렇게 남자친구와 이도저도 못한 미적지근한 관계가 계속되고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 연락을 많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시기에 프랜차이즈 입점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동네 분식집이지만 인터넷으로 홍보도 하고 지역 방송도 타고 하다 보니 손님이 급증하고 입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상태에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쁜 시간을 보내며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너 우리 아들이랑 아직 안 헤어졌더라?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아직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어서요. 근호도 생각 정리 중인 것 같고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딴 천민들이나 먹는 음식 파는 주제에 감히 나란 일 하는 우리 아들을 넘봐? 내가 가게 망하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겠니? 자꾸 천민 하는데 요즘 시대에 계급이 존재하기나 하나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같은 분 처음 봐요. 천민을 천민이라 그러지 뭐라 해? 네가 만드는 떡볶이 그거 천민들이나 먹는 거라고. 그러게요. 근호랑 어머님이랑 이야기해 본다는데 아직 별말 없었나 보네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어요. 어울리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너 따위 아무것도 아닌 장사치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도대체 얼마나 잘난 집안이길래 그딴 소리를 하세요? 너 미쳤어? 지금 나한테 집안을 운운해? 너 따위랑 비교도 안 되는 집안이지. 옛날로 치면 넌 백정 집안이야.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는 서울에 집도 마련해놨고 이미 노후 준비도 다 끝내놨어. 그딴 허름한 분식집 운영하는 주제에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우리 집이랑 비교가 돼? 사업 이제 막 시작한 거 아시죠? 더 번창할 거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잘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아드님이랑 결혼 반대하시니 제가 먼저 파혼 통보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네 주제를 알아야지. 일 때문에 바쁘니까 그만 헛소리 하시고 제 성질 그만 긁으세요. 뭐라고? 말 다 했어? 그만 말씀하시라고요. 파혼하겠다잖아요. 뭐가 더 미련이 남아서 자꾸 말꼬투리 잡으세요? 끊습니다. 저는 울컥한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 같은 사람 처음 본다며 이게 무슨 경우냐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한숨을 몇 번이고 내쉰 다음에 엄마가 무게를 잡고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너 내가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면서 살려고 지금까지 버텨온 줄 아니? 응? 왜 그래? 의외로 난 괜찮은데? 어차피 끝날 사이니까. 사람 속이 말이 아닐 거 아냐. 그 양반은 도대체 왜 그런다니? 내가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사업도 시작했으니 이참에 사실대로 알려줄게. 뭐를? 왜 갑자기 무게를 잡아?
사실 외할머니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네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도 있어. 너 그렇게 기죽어 살 필요도 없고 무시 안 당하고 살아도 된다 이 말이야. 돈? 거지 같은 집구석? 몇십억 자산가인 우리한테 뭐? 거지 같은 집구석? 그놈의 여편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말했잖아. 재산 물려받은 거라고. 돈 때문에 버릇 없어질까봐 때 되면 알아서 물려주려고 했다. 부동산도 알아보고 있었고. 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동산 사는 돈 말고 다 사업 자금으로 보태줄 테니까 떵떵거리면서 살아. 무시당하고 살지 말자 이거야. 엄마. 나 갑자기 큰돈 만지는 거 무서운데. 무섭긴 뭐가 무서워. 이왕 하는 거 당차게 파혼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 지금 분식집도 강남 어디냐? 좋다는 곳 있지? 당장 계약해서 새로 오픈해. 어머? 갑자기?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장 파혼해버려. 그따위 집안에 내 귀한 딸 못 준다. 그래도 10년 세월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정리해. 내가 그노랑 잘 이야기해 볼게. 며칠 생각도 좀 정리하고. 알겠어. 그 여편네가 또 연락하면 바로 엄마한테 말해. 가만 안 둘 거니까. 결국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남자친구에게 먼저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각자 갈 길 가면서 새로운 인연 만나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니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는 노발대발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심정을 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면 결혼을 해도 행복할 것 같지 않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인연까지 끊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 한들 그 모습을 평생 지켜봐야 하는데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해주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 혼잔데 의상에서 평생 서로 상처받고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제 진심에 체념하듯이 대답했고 저희는 그렇게 이별을 했어요. 10년 세월이 하루아침에 몇 마디로 정리되니 홀가분하기도 하고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슬프거나 가슴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확인 사살을 하려는지 또 연락하셨더라고요. 끈질겨도 이런 끈질김이 없다 싶었습니다. 야, 왜 아직도 이별 소식이 없어? 이제 지긋지긋하네요. 얼마 전에 파혼하기로 하고 이야기 끝냈는데 못 들으셨어요? 아니면 제대로 못 물어보시겠어서 나한테 연락하신 건가? 뭐? 전혀 그런 눈치 아니었는데? 헤어졌다고? 그게 정말이야? 네, 직접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연락도 그만하시고요.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니? 이게 어디서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먹으려고 술을 써? 너 이렇게 몰상식한 년이었어? 저한테 욕 좀 그만하세요. 아주 무병장수하겠어요. 한 번만 더 욕하시면 지금까지 막말한 거 다 캡처해서 아드님한테 보여줄 거니까 입 닥치세요. 웃기는 소리 하네. 끝까지 자존심 지키기는.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허락 못한다.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저 아드님한테 말합니다. 그래, 해봐라. 몇십 년을 같이 산 내 말을 듣는지 헤어진 네 말을 듣는지 두고 보자고. 가짜는 년. 지금 보냈거든요. 댁 아드님 화나서 반차 쓰고 당장 집에 간다는데 잘 맞이해 주시고요. 비교적 원활한 해결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뭐? 지금 나랑 말장난해? 진짠데요? 당신 아들이 흙부리러 출발한대요.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연락처 차단합니다. 야, 야! 결국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시원하게 한바탕하고 연을 끊는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니 파혼의 아픔도 금방 잊히더라고요. 사업도 점점 번창해 여러 개의 체인점을 냈고 밀키트 사업도 시작하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 되었습니다. 월 매출로 따지자면 5천만 원은 거뜬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굽신거리며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은 뻔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 아들 생각해서 다시 만나볼 생각 없냐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시집살이는 없게 하겠다며 호언장담까지 하는데 사람이 정말 비참해 보이더군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예비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대하니 몇 번 욕하다가 안 찾아오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이 사실을 알고는 직접 예비 시어머니를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니? 정말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어. 엄마 단속 잘할게. 제발 그만 좀 오시라고 해. 영업에 방해되니까. 다 끝난 마당에 뭐가 아쉬워서 자꾸 찾아오는 거야? 사과하고 싶으신 건가 봐.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저게 사과하려는 태도야? 난 어머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돈 봉투까지 주시면서 헤어지라 할 땐 언제고 내가 사업 잘 되고 그러니까 남주기 아깝다 이거야 뭐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아무튼 다시는 연락하는 일 없을 거고 찾아오게 하는 일도 없을 거야. 제발 그렇게 해줘. 응? 알겠어.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다시 한번 사과할게. 그렇게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사업은 순식간에 번창해서 벌써 32호점 개점을 앞두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 같이 사업에 몸담그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배경이나 그런 거 말고 온전히 저만을 봐주는 사람 같아 마음이 놓인답니다.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지만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땐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일도 사랑도 더 승승장구하며 보다 나은 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 그래도 되는 거겠죠? 제 기막힌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딸 아이를 하나 기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손 윗신우가 하나 있는데 철부지의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외모만 예쁘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손 윗신우가 제게 최근에는 쩔쩔매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케, 제발 살 좀 빼 살 좀. 내가 몸 보기만 해도 나까지 막 배가 부르고 숨이 갑갑해지는 기분이라니까. 왜 살을 안 빼고 관리도 안 하는 거야?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고 많이 바빴잖아요. 그리고 남편 내조하면서 목 디스크까지 생기는 바람에 스테로이드 약물까지 처방받느라 그랬던 거고요. 제 사정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나쁘게 말씀을 하세요? 나도 좋게 말하고 싶은데 게으른 사람을 보면은 내가 말이 험하게 나가. 좋게 생각하고 싶어도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한테 막 채찍질을 휘두르고 싶다니까. 형님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을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한테 나쁜 말 한다고 해봤자 오히려 상처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가족이니까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옳게 내 말 좀 들으라고. 보기만 해도 숨 막히는 그 살 좀 빼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당뇨 오고 고지혈증으로 갑자기 휙 죽어버리는 수가 있다니까? 왜 내 진심 어린 충고를 꼬아만 들어? 진심 어린 충고라고요? 그래놓고 얼마 전에는 저랑 그이한테 케이크며 사탕이며 잔뜩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거는 옳게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동생 먹으라고 준 거야. 상식적으로 옳게 그렇게 뒤룩뒤룩 살찐 몸매 갖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설탕을 쳐 넣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가혹한 사람이라고? 말이 점점 심해지시네요. 아무리 제가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도리는 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여자는 좋은 대학 나오고 학벌 좋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래봐야 결국 결혼하고 주부로 지내면 말짱 꽝이잖아. 배웠다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지금이라도 살 빼고 운동 좀 하라고. 그러다가 동생한테 차이고 이혼당하고 나중에 펑펑 울면서 후회한다? 내 말 명심해.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든가 남자는 저래야 된다라든가 다 편견일 뿐이에요. 형님이 하시는 말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더는 참견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살찌는 것도 다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였어요? 왜? 나중에 암 걸려도 생각이 있어서 암 걸린 거라고 하겠다? 기가 막혀서 원.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나 요즘 따라 점점 사람들이 잘 판단이 되는 것 같거든.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 곧잘 짓거리는 대로 믿어줬단 말이지.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추악한 본성이 도사리는지가 보이게 됐다고. 그러면 저한테 추악한 본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매일같이 집에 가만히 앉아서 처먹기만 하고 살찌려는 본성. 그게 다 욕심이고 게으름 피우는 거라니까. 말했잖아요. 저 치료 중이라고 치료하고 있어서 부작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게 다 나태해서 그런 거야. 노력을 하라고 제발 노력을. 저의 손위 씨누는 제가 아이를 낳고 목 디스크가 심해지게 되어 치료를 한 이후로 살이 찌게 되자 매일같이 지적을 해댔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참석도 안 할 정도로 무관심하고 참견도 하지 않던 사람이 부쩍 잔소리와 핍박이 심해지니 저로선 의아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에게 이 일을 털어놓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나 요즘 부쩍 예민할 만해. 자기가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 왜? 그 헬스 트레이너 한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람 피웠대잖아. 바람을 피웠다고? 평소에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내는 것 같더니 왜 그런 일이 있었대? 나야 사정은 모르지. 그런데 솔직히 내가 남자라고 해도 누나는 결혼 상대로는 영 아니지 않나? 형님이 결혼 상대로는 영 아니라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솔직히 성격이 너무 더럽잖아. 몸매라든가 외모는 돈 들여서 관리했기 때문에 그 나이 치고는 봐줄만 하다는 거 인정해. 그런데 이제 30대 중반 다 되어가는 여자가 20대 초반 대학생처럼 도도하게 굴고 사람 지치게 떼쓰고 징징거리고 그런 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 저번에 누나가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들은 적 있거든. 정말 장난 없더라. 뭐 어떻게 했길래 그래? 나도 궁금하다. 드러나 보자. 아니, 그냥 좋게 잔소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라고. 자기는 한 달에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은 피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 자기한테 따박따박 갖다 바치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건 좋은데 그게 여자면은 절대 안 된다든가. 순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거리잖아. 상식적으로 여자 회원들 관리도 해야 될 텐데 여자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네. 그런데 정말 얘기 들을수록 의외다. 물론 바람 필까봐 그런 거고 실제로 바람 피웠다니 의심할 건덕지야 있었겠지만 어쨌건 난 형님이 자기한테 자신감 넘치고 다른 사람 대할 때도 도도하길래 나는 그런 걱정이며 통제 같은 거 전혀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전혀 안 그래. 완전 열등감 덩어리야. 우리 누나, 내가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봐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은 완전 용된 거야. 용됐다니? 그러면 형님이 옛날에는 못생겼다는 뜻이야? 못생긴 것만 아니라 뚱뚱하기까지 했지. 지금은 완전히 다 뜯어고친 거라니까. 그때 뚱뚱했던 시절에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남자애한테 고백했는데
전교에 소문날 정도로 창피하게 차였다나 봐. 그때 트라우마가 남아있는지 지금도 완전 열등감 덩어리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몰랐네. 이뻐지고도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 싶은 남자만 골라 사귀는 이유가 뭔 줄 알아? 괜히 자기가 다른 잘생긴 사람이랑 사귀게 되면 차이게 될까봐 걱정해서 그러는 거다. 나 그 심리 알고 나니까 누나가 잔소리하는 것도 이제 짜증나지도 않더라고. 그냥 사람이 짠하고 불쌍할 뿐이야. 형님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구나. 그리고 요즘 들어 나한테 더 짜증내시는 이유도 뭔지 알겠고. 내가 그 헬스 트레이너분이 바람 피웠다고 할 때 솔직히 올게 왔다 싶더라고. 친동생인 내 입장에서도 이런데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당연해.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고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피해버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형님도 걱정이다. 이제 결혼 정년기도 지나신 것 같은데 헬스 트레이너분이랑 헤어지게 됐다니까. 그러면은 나한테 더 스트레스 쏟아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취직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직장 생활 한 번을 한 적이 없잖아. 이때까지 돈줄로 생각하고 있던 헬스 트레이너 남친이랑도 헤어지게 됐으니 앞으로 새 남자친구 사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성격 알면 금방 떨어져 나갈 거고. 그럴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괜히 나까지 걱정된다. 형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정착하시고 취직도 하셔야 할 텐데. 검사랑 의사 만나야겠다라는 말 종종 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어. 자기 수준이 어딘지 지금 객관적인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 누나지만 정말 미치겠다. 손 윗신우는 헬스 트레이너인 남친과 헤어지고부터 부쩍 짜증과 스트레스가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고 핍박해댔지만 저로선 그것을 용납할 이유가 없었죠.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의 이기적인 사람이다 싶었는데요. 그렇게 참견을 해대더니 밖에서 절 만날 때는 인사를 건네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쌩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중에 따져보았습니다. 형님, 밖에서 저 봤는데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시는 거 봤고 분명히 저랑 눈 마주쳤었는데. 옳게 내가 말했잖아. 밖에서 나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사람이 말을 하면 왜 못 알아들어? 그게 진심으로 하신 말씀인 줄은 몰랐죠. 정말로 제가 쪽팔린다고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어라 잠깐만. 옳게 어디서 돼지 비린내 같은 거 안 나? 돼지 비린내라니요? 아, 어디서 나나 했더니 옳게한테 나는 냄새구나. 옳게. 앞으로 말할 때는 딱 필요한 단어만 키워드로 말하자. 알겠지? 옳게가 돼지가 되어서 그런지 막 몸에 서며 말할 때며 돼지 비린내가 난다니까? 형님, 저는 어지간하면 형님 사정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한테 막말하면서 자기 자존감 채우는 모습이 참 보기가 안 좋네요. 남친이랑도 헤어지셨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찬 상대인데 뭘 아쉬워서 옳게한테 스트레스를 풀겠어. 남자가 돈도 영 못 쓰고 째째해서 남편감으로는 영 아니다 싶은 것 같아. 버린 것뿐이야. 그래서 다음 상대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는 취직도 하려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걱정 많이 하고 있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설마 나한테 공부라도 가르치려고? 괜찮냐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원래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작정하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옳게는 그냥 닥치고 내가 하는 일 응원이나 하고 있어. 닥치고 응원이라 하라니요. 무슨 말씀이 그러세요? 앞으로 형님이 하는 말들 저는 도저히 좋게 못 듣겠네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막말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각오를 하라고? 어이구, 무섭네. 그러면 뭐 멧돼지라도 되겠다는 거야? 그 육중한 덩치로 나한테 돌진이라도 해오시게? 제가 시부모님이 하도 사정사정해서 공부 도와드리고 취직 자리부터 면접까지 힘써주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 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요. 누가 그걸 바라기나 한데? 나는 돼지 도움 받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만 꿀꿀거리고 가서 밥이나 쳐드세요. 언젠가는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 제가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봐. 기대가 되네. 저는 손 윗신우의 폭언과 막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시부모님에게 부탁받은 말만 아니었다면 절대로 제 아빠의 회사를 소개시켜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설득에 마음을 다시금 돌리게 되었죠. 누나 때문에 힘들었지? 정말 미안해. 형님, 왜 저렇게 사람이 막 나가는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막말하고서 그래도 농담이라고 수습은 하던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수습도 안 하고 닥치기나 하라는 등 막말이 너무 심하다니까. 도움을 주려고 해도 한사코 거절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겠어? 누나가 지금 많이 심란한가 봐. 이야기 들어봤거든, 나도. 그런데 전 남친이 사귈 때부터 이미 양다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심란한가 봐. 3년 동안 양다리를 당해왔다면서 우는데. 여하튼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부쩍 예민해진 상황인 거야. 당신한테 그런 이야기를 다 했다고? 아니, 나도 그 이야기 엄마랑 아빠한테서 겨우 들을 수 있었어. 쪽팔린다고 나랑 당신한테는 말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형님도 참 형님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가족끼리 털어놓고 같이 씹고 물고 뜯기라도 해야지. 왜 자기 편들 수 있는 사람한테 엄하게 화를 내는 거야? 형님 정말 이상하시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누나가 말했듯이 자존감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아직까지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하고 자기 편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철부지인 사람이니까 지금 30살 넘도록 어린아이같이 구는 거고. 형님도 참 딱하다. 설령 취직하더라도 직장 생활 제대로 할 수나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우울증 약도 먹고 있더라고. 취직도 안 돼. 새로 남친 사귀는 것도 안 돼. 본인이 제일 걱정이 많은 것 같아.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못 도와줘. 형님, 정말 나한테 너무하셨어. 사과를 꼭 받고 싶다고. 그래서 말인데 이거 보면 당신도 조금 마음이 풀릴 것 같아. 이게 뭐야? 남편이 보여준 영상에는 술에 취해서 주절주절 말을 하고 있는 신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 윗신우는 술에 취해서 해롱거리면서도 남편을 상대로 잔뜩 말을 쏟아내고 있었죠. 아마 가족 모임에 아파서 제가 가지 못했을 당시에 촬영된 영상으로 보였어요. 동생아, 넌 참 결혼 잘한 줄이나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또 뭘 비꼬려고 그러는데? 술 먹었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누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진심으로. 너 정말 결혼 잘한 것 같다고, 이 자식아. 알겠어. 나 결혼 잘한 거야.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똑똑하지, 사람 성격 좋지, 말투도 교양 있지. 나 같은 거랑 다르게 얼굴도 귀염상이잖아.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왜 내가 자꾸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네. 좋게 대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왜 속내랑 다르게 자꾸 말이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자리 주선해 줄게. 서로 화해할 거 있으면 화해하고 털어버려. 나한테 이렇게 주사 부리지 말라고. 내가 남자친구들이랑 사귀고 헤어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뭔데? 빨리 말하고 들어가. 입에서 술 냄새 난다. 올케 같은 사람이 진짜 진국이라고. 그러니까 꽉 붙잡아.
이혼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니까. 알겠어? 내가 그거 걱정돼서 올케한테 자꾸 살 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평소에도 좀 잘해줘. 집사람이 누나 때문에 상처받은 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왜 좋게 말해주는 사람한테는 자꾸 가시 세우고 누나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매달리면서 비참하게 사는 거야?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열등감 덩어리에 자존감 바닥이라 그런가 봐.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미치겠다. 정말 취직도 안 되고 남자친구 사귀는 것도 안 돼서 미치겠다고. 그렇게 술주정을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남편은 손윗신우의 저에 대한 악감정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저는 그날 이후로 손윗신우를 위해서 아빠에게 힘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마침내 격리 자리를 하나 안겨다 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신우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알면 거절할 게 틀림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하자고 가족에게 신신당부를 한 뒤 일을 진행했고, 신우는 취직을 해서 많은 것이 순탄하게 보였었죠. 어때? 형님 회사 생활은 요즘 잘 적응하고 계신데? 나야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아빠가 사장이라서 부하 직원들 사정 하나하나까지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누나 완전 대만족 중. 자기가 어떤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지금 직장처럼 배려해주고 착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하더라.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 동아리 활동까지 시작했대. 진짜 누나 달라졌다니까.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장이며 동료들한테 혼나고 대어서 고생 많이 했었는데 이번 동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인가 봐. 진짜? 일한 지 이제 고작 한 달 됐다고 하지 않았어? 물론 업무 배운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맞아. 그런데 회사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다더라. 또 뭐더라? 무슨 뭐 부장인가 과장인가 자기 스타일이라면서 언젠가는 넘어뜨릴 거라고 그러던데? 뭐야 형님. 벌써 또 남자친구까지 점 찍어 놓으신 거야? 그쪽도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 호감 싹 틔우는 케이스인 것 같아 흔한 편이잖아. 잘 되기를 빌어줘야지. 들어보니까 성격도 건실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 나도 형님 잘 됐으면 좋겠지만 괜히 나중에 내가 도와준 거 알게 되면 또 때려치겠다고 할까봐 겁나네.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직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지 다른 자리도 거절했다더라고. 아는 사람 통해서 어딘가에서 제안 들어온 일이 있었나 봐. 그런데 그것까지 다 거절하고 지금 직장에서 뼈 묻을 각오로 일하겠다고 하더라고. 정말 다행이다. 형님도 그럼 이제 정신 차리신 거야? 예전처럼 나한테 포공 같은 거 안 하시려나? 모르지. 사람이 한 번에 변하지는 않는 법이잖아. 그래도 요즘 엄마랑 아빠한테 월급 받은 걸로 선물도 하고 나 먹으라고 디저트랑 케이크 같은 것도 선물하는 거 보면 좀 달라지긴 한 모양이야. 어? 그런데 이 디저트들 당신은 다 안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네. 그렇지. 이게 누나의 은근 귀여운 포인트라니까. 나 말고 당신이랑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선물한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이럴 거면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고 선물하는 편이 낫지 않나? 아무리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도 그렇지 계속 당신이랑 이렇게 냉전 상태로 지낼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정말 형님은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네. 그리고 나한테 많이 열등감까지 갖고 있다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고. 내가 물론 형님보다 착하고 많이 배운 건 맞지만 그래도 사람이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그런 말을 당신 입으로 하니까 좀 웃기긴 하다. 그래도 뭐 사실인 건 맞으니까 인정. 그렇게 손위 신우는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업무에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해나갔는데요. 우수 사원으로 뽑힐 정도로 일에 열정을 보이면서 나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손위 신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손위 신우가 어느 정도로 변한 사람인지 궁금한 마음이 문득 들더군요. 하루 나를 잡아 아빠의 회사를 방문할 겸 들려보려고 하던저. 그런데 동료 직원들과 식당을 찾아가던 신우와 마주치게 되고 말았죠. 놀랍게도 신우는 저를 반겨주면서 무슨 일로 왔냐고 하기에 아버지를 근처에서 만날 계획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친절하게 웃어주며 알겠다던 신우는 바쁘다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로 사람이 달라진 건가 싶어 아리송한 상태였는데요. 잠시 뒤 손위 신우의 연락을 받고서는 제가 착각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옳게. 내가 분명히 전에도 경고했잖아. 나 왜 아는 척 했어? 형님이 먼저 저한테 손들고 인사하셨잖아요. 저도 모르게 받은 것뿐인데요. 내가 손을 들고 아는 척 했어도 당연히 모른 척을 했었어야지. 나도 당황스러워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내가 실수를 했으면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야 형님이 저한테 이제 마음 풀리고 좋게 대해주시려는 줄 알았죠. 솔직히 저 형님한테 제대로 사과도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이제라도 저희 사이 좋게 지내는 건 어떨까요? 사이좋게 지내? 진짜 가당치 않은 소리 한다. 야, 나 네가 가족이라는 게 창피하다.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자면 쪽팔리다고. 제발 밖에서 아는 척 좀 하지 마. 말 다 하셨어요, 형님? 요즘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사람이 달라지고 있다고 해서 기대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 올케한테 이따위로밖에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 이따위로밖에 말 못하는 사람이다. 어떡할래? 난 매일같이 이렇게 할 건데? 그럼 형님 회사 잘리게 될 텐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뭐? 회사에 잘린다고? 설마 회사에 와서 난동이라도 부리겠다는 거야? 옳게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것보다는 훨씬 조용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사장님한테 말해서 격리 직원 잘라야겠다고 말한다든가.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우리 사장님이랑 건너 아는 사이야? 제 결혼식 때도 클럽에 가서 논다고 빠지시더니 이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제 아빠가 형님이 다니는 회사 사장이라는 것도 모르실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사장님이 정말 옳게 아빠라고? 나 그러면 정말 회사 잘리는 거야? 안 돼. 옳게 나 정말로 이 회사 너무 사랑한다고. 이 회사 사람들 너무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고. 정말로 그렇게 할 거 아니지? 저는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럴 이유가 있나요? 형님은 절 볼 때마다 막말만 쏟아내고 되지니 뭐니 놀리기만 하시잖아요. 제가 형님한테 그럴 이유가 있고 의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다고. 더 해보세요. 얘기하는 거 듣고 진심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부터 해볼게요. 사실 나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옳케야. 동생이 데리고 온 거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귀엽고 성형도 안 했는데 예뻐서 질투 났던 거야. 동생이랑 결혼식 못 갔던 것도 클럽 간다고 빠졌던 거 아냐. 나 그때 남자친구랑 싸우고 울적해 하다가 감기 몸살이 제대로 왔었거든. 그런데 그 순간에 결혼식 올리고 있는 옳게 생각하니까 내가 더 비참하게 느껴졌었던 거라고. 네? 결혼식 날 클럽 간 게 아니었다고요?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저 돼지라고 자꾸 놀리셨잖아요. 스테로이드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찐 건데도 자꾸 모욕하셨잖아요. 미안. 내가 사람이 솔직하지가 못해. 흥분하면 막말 나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오히려 못 다가가고 괴롭히는 스타일이라고. 동생한테 물어봐. 정말 좋아하는 애들은 일부러 괴롭히면서 비호감으로 찍힌 일이 한두 번 아니었다니까? 나 고등학교 때부터 완전 뚱뚱하고 못생겼어서 그 뒤로 엄청 노력했던 거야. 그래서 타고나길 예쁜 사람들 보면 주눅 들고
일부러 그런 티 안 내려고 더 세게 나가는 거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형님, 저도 그럼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형님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일로 아빠한테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일 잘하고 있는 직원을 멋대로 자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회사 추천해주고 형님 취직하게 만든 거는 저고요. 세상에. 난 그런 줄도 몰랐어. 올케한테 너무 고마운데 난 매일같이 막말만 하고. 내가 진짜 미친년이지. 미안. 형님이 말씀만 안 하셨다 뿐이지.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며 케이크며 꾸준히 선물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어요. 6개월 동안 일하는 내내 계속 챙겨주셨더라고요. 솔직히 형님 말했던 것들 때문에 지금도 돌이켜보면 불쑥불쑥 화가 나지만 달달한 디저트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나 이제 조금 더 솔직해질게. 자신의 모든 진심을 토해낸 손위 신우. 그 뒤로 손위 신우는 저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간 못다 했었던 이야기 또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의 오해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저에게 서운했거나 실수로 막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 역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오해들을 풀고 손위 신우와 완전히 화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손위 신우는 아무래도 제 덕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사장님 역시도 저의 아버지다 보니까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로부터 제가 살찐 것을 놓고 막말을 하던 손위 신우. 하지만 어느 정도 진심을 털어놓고 친밀한 사이가 된 지금은 제 눈치를 보고 있네요. 그런 모습이 가끔 딱할 때도 있지만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것은 사실이기에 이 상황을 조금 더 즐겨보려고 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때로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손위 신우 덕분에 알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